이제부터 재밌는 얘기예요. 진지한 게 하나도 없어. 미래통합당이 최근에 이제 언론들은 말 잘 만들어내죠. 그 쌍윤, 윤희숙, 윤석열 효과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뭐 민주당에 뭐 몇 포인트 차로 막 다가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하다 이제 윤희숙이 서울시장 후보로 그런 데는 일종의 사태죠. 왜냐면 이게 잠깐만 반짝 인기 얻었다. 사실은 그거 경제 전문가로서 어때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윤희숙이 요번 발언한 게 그게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니요. 전혀 뭐 감동적이랄 게 없고 그리고 계속 지금 반박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루머가 발생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반짝 올랐다가 루머로 해서 다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만큼 통합당이 사람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계속 이제 그동안 서울시장 하면은 오세훈, 뭐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 거론되다가 이게 되겠어? 하고 있던 상황에서 잠깐 그 발언 하나가 좀 이슈도 아닌 건데 그 언론 그 조작에 의해서 이슈가 된 부분을 바로 또 서울시장 후보 뭐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진짜 안타깝다. 제가 진짜로 안타까워서 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윤희숙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만 보도를 했어도요. 윤희숙은 지금 국시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덕흠이나 주호영이 재개발로 얻은 몇십억의 이득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본인도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임차인이라고 접근을 했던 거짓말. 그리고 월세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던 거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박근혜 임기 말이었던 2016년 같은 경우는 월세 60, 전세 40 정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월세가 훨씬 많아질 거다. 요거는 명백하게 전문가들이 다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찰 갖고 있는 주인들은 이미 다 월세 전환을 했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돌려줄 돈이 없는 분들인데 어떻게 월세 전환이 쉽게 되겠느냐.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자기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율 배반적인 거하고 뭐 등등등 다 이야기하고 보면 윤희숙은 사실상 국시장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둔갑하는 언론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집 없으시죠, 성행님? 있습니다. 자가가 있어요? 네, 진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네, 변두리에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왜 안 해요? 네, 집이 작아서. 네. 집이 한 200평이면 너무 협소하죠. 그렇지 못 살지. 뭐 축구를 할 수 있겠어, 야구를 할 수 제가 한 있겠어. 200평쯤에 살았었거든요. 그 겨울에 좀 따뜻하고요. 채광 잘 되고 안에 식물도 많고. 뭐 비닐하우스? 어떻게 하셨죠? 비닐하우스. 요즘에 그 부동산 논란 어때요? 부동산 논란이요.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표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그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거론되는 것도 쉽게 저희가 느끼지만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어떤 현상 같고요. 그래서 저 또한 아마 지켜보고 그리고 어제만 해도 이제 반론이라 할까요? 반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아까 그 유창희님 말처럼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은 잠깐 반짝 관심을 받았다고 서울시장 후보로 그런데 좀 있으면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좀 있으면 대선 후보 되겠다 진짜. 그러면서 지금 이 윤희숙하고 쌍윤 윤석열이 지금 또 독재가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바람에 미래통합당에서 자기들 지지율이 오른다고 난리인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미래통합당의 가장 함정입니다. 잠깐 지지율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30%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 몇 년째 그러고 있잖아요. 과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30%는 미래통합당을 전혀 비판 의식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민의 70%가 남거든요. 그 70% 중에 사실 어떻게 뭐 중도가 있네 없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중도층을 끌어당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도 사실은 자신들의 지지율 복원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이 아니라 10발짝을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라는 진정성을 몇 년 동안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확장성이 생기는 거지. 윤희숙 반짝. 사실 언론이 막 지켜세우다 보니까 이게 되게 멋있는 말 했는가 보다 하지만 가식 덩어리였던 바로 그런 언론 잠깐 그 주목받았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그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왜 그렇게 정치적 용어를 써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대단한 무슨 양심이 아니라 사실은 대선 주자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자기가 그 후보군에서 처리해달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윤석열은 정치적인 언어를 훨씬 덜 쓰는 것이 오히려 대선에 더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정치인 역할을 해버리는 순간에 또 편향된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윤희숙 관련돼서 다시 돌아가서 그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만에 옳은 말을 하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백마 타고는 초인을 기다리면 안 된다, 정치에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그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구 속에서 백마 타고는 초인이 나타나서 우리 정치를 구할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몇 번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철수입니다. 등등으로. 첫 번째는 윤희숙이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 간다. 그럼 지금은 초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생활이나 지금까지 활동이 보호되고 있는데 탈탈 털릴 것이다. 아마 가족이 거의 해체되는 수준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뜨거운 맛을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통합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울시에서 지지하고 지금 30%가 넘는 그 정당 지지율이 나오지만 과연 통합당에게 막상 투표장에 갔을 때 그렇지. 통합당에게 과연 표를 줄 것인가. 저는 그때 가서는 표심은 또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령 윤희숙이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의회와 각 구청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그 꼴 보기 싫어서 자기가 사표 던지고 나온 거거든요. 명분을 만들어서. 시의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를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서 만약에 혹 통합당이 서울시장이 뽑히게 된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사이에 있었던 이명박 서울시장 사이에 있었던 불일치가 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하지만 이명박은 뉴타운을 통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정책을 남발해서 아파트값, 서울의 부동산 값에 불을 붙이는. 그래서 절대 이게 그 서울시라는 곳이 조화롭게 발전되고 1,000만 시민이 살 수 있는 공간, 5천만 국민들이 서울에 왔을 때 좀 이렇게 쉬운 접근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울이 안 될 것이다. 만약에 통합당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표본 한 400명 정도 갖고 서울시에 지금 여론조사가 미래통합당이 뒤집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유권자의 심리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찍은 정당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찍은 정당이 잘해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거의 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 민심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총선 끝나고 한 2년쯤 지났더니 얘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민심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갖가지 논란들 속에 민심이 숨어 있는 것뿐이죠. 되게 민주당을 찍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또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잘해주길 바라면서 계속 기대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그 기대심리를 버릴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거나 이슈가 출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 막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인데 그중에 한 400명의 표본을 갖고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예 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던지 그대로 하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의도 연구원이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당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실제로는 그게 대개 보면은 압도적으로 밀어준 사람들이 내가 찍었던 정당이 완전 삽질을 수년간 하면 모를까. 지금 자체는 민심이 역전됐다고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부 언론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다 5분짜리 윤희숙하고 저 배은망덕한 윤석열 두 쌍윤을 데려다가 쌍끌이로 지지를 올렸다고 이게 아마 독약이 될 거야. 윤석열이 대선 나와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낙마하는 상황이 오고 윤석열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누가 있지 하고 죽으려고 보니까 저쪽에 안철수 한 마리, 뭐 홍준표 한 마리, 이
이걸 대선이 되겠어요? 지금 이재명하고 이낙연은 좀 고공 플레이하고 있는데 멍청한 짓이죠 그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